자, 한덕수가 여러 정권마다 고위직들 점점 승승장구하면서 이번에 이제 총리로 다시 또 임명되었어요. 옛날에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저기 저 신문로 그 세문안 교회 지나서 골목으로 있잖아요. 경희궁 옆에 쭉 들어가면 축구협회 있고 그쪽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이 한덕수 집이 있는데 집이 굉장히 큰가 봐요. 그래서 100억에 내놨는데 안 팔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정운찬 전 총리가 한덕수 이 처제나 처남을 가르쳤나 봐요. 이 서울대 또 1년 후배지요. 가정교사를 했다고 뭐 그 정운찬이가 옛날에 그 한국은행 다닐 때 가정교사도 많이 했대요. 그 집에서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총리가 3번째 임명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덕수를 왜 윤이 임명했는가라는 지명했는가라는 부분에 좀 감이 와요. 한덕수는 굉장히 예스맨이죠. 다루기 쉽죠. 그리고 윤이 원하는 걸 맞춰주죠. 자, 그러니까 윤으로서는 한덕수 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하려다가 귀찮으니까 한덕수를 다시 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덕수가 능력이 뭐 위에 사람 눈에 들고 브리핑 잘하고 뭐 이런데 또 능력이 있었겠지만은 또 능력이 있었던 게 이 돈을 갖다가 축제를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탁월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겨레 보면 한덕수가 공직 쉴 때 재산이 40억에서 80억이 되었다. 2012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미대사를 하고 이 MB 정권에서 3년 했죠. 그러고는 한국에 오자마자 곧바로 무역협회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장 지내면서 고액 연봉 받고 김현장에서 고문료 18억 받고 S-오일에서 사회이사로 8천만원 받고 단독주택 공시지가도 10억이나 오르고 이러면서 2012년 공직에서 물러나서 휴직이 10년 사이에 2022년 사이에 재산이 40억에서 80억으로 2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 재산이 80억 규모다. 그러니까 주미대사 물러날 때 신고한 재산이 40억 6,700만 원인데 쉬면서 갑절이 늘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나서 한 10년 쉬면 그 다음에 이제 만나보면 뭐 하게 있을까요? 굉장히 잘된 사람이 아파트 경비원이나 택시 운전을 하고 제일 잘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은 치킨집 하다가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거나 이혼당해서 독거 노인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30만원 40만원 받고 이 공원에서 호각 불면서 휴지 죽거나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한덕수는 공직에서 64세에 물러나서 지금 74세가 되는데 그 사이에 재산이 더블로 됐어요. 자, 그래서 당시 40억 6,700만원 신고할 때 종로 단독주택이 14억 3,524만원, 예금이 25억 3,389만원. 그때도 많이 낮춰서 신고했네요. 자, 그런데 공직을 떠난 동안에 재산이 크게 불어났는데 그거는 고액 연봉의 효과다 이러는데 물러나고 3년 동안 무역협회 회장을 했어요. 차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판공비에 업무추진비에 카드에 1년에 매덕 연봉을 받고 일을 했지요. 그러고는 최근까지 김현장 고문으로 4년 4개월 동안 18억을 받았고 자, 이걸 문제 삼으니까 한덕수가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한국무역협회 회장할 때도 그 정도는 받았다. 그러니까 무역협회 회장도 한 4억 받았던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작년 3월부터 S-오일 사회이사도 걸쳐놓고 8천만 원을 수령했다는 거예요. 자, 종로 적선동의 그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2012년보다 10억 증가해서 25억 4,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집이 시세 한 100억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25억 4,100만 원이다. 그리고 부인이 뭐 인천에 임야가 6,700만원짜리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좀 어색하다 이러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집 이야기했죠. 이 종로구 적선동, 요즘 뭐 또 거리 이름으로 하면 신문로 2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다 담이 크고 좋은 집만 있죠. 그 동네 보통 동네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고, 옛날에 그런 집들 중에 나온 집이 있으면 사가지고 요정으로 많이 썼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총리 3번 배출한 한덕수 자택이 100억의 거래 매물로 나왔다고 어제 서울신문이 보도했어요. 장인 집을 매입을 했다는데 뭐 장인이 죽겠죠. 어쨌든 뭐 3억 몇천만 원 주고 매입을 했대요. 그래가 30년 넘게 소유하는데 정운찬이도 한때 입주 과외를 했다. 평당 5천만 원 수준인데 시세보다 비싸서 안 팔렸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25억 3천만 원이라면서 실제로는 이 집이요. 얼마입니까? 100억에 내놨다. 그러면 한덕수는 공시지가로 25억 3천만 원을 이번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80억이라고 할 건데, 재산이. 이 집이 100억에 내놨다고 보면 4배입니다. 공시지가에. 그러면 결국은 한덕수의 재산은 100억이 훨씬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정운찬이가 고등학교 할 때 한덕수 집에서 가정교사, 아마 한덕수 처제를 가르쳤을 걸로 보입니다. 자, 부동산 업계는 입주로 정운찬이가 가정교사를 했으니까 총리 3번 나왔다. 자, 그런데 이 집이 평당 5천 수준으로 내놨는데 평수가요 한 200평쯤 되는 모양이에요. 마당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평당 5천에 200평이니까 이게 100억 정도 낸다는 겁니다. 전체 면적으로 이제 엄격하게 환산하면 한 93억 나오는데 100억 정도로 내난 모양이에요. 자, 장인한테 3억 8천 주고 89년에 자기 쪽으로 사가지고 등기 이전을 마쳤다고 하고, 그래서 주미대사 지내는 기간하고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이 총리 공간에 들어가서 살 때, 주미대사 할 때는 이제 이 집에서 안 살았겠죠. 그때 외는 살고 있고 지금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는 부인이 서양 화가입니다. 그 부인 집이 잘 살았지요. 한덕수는 잘 살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 미술 보관하는 공간, 미술품 보관 공간도 있고, 그래서 뭐 온도나 이런 걸 습도 등을 조절하는 그런 집인데,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낡았고, 자, 그렇답니다. 그런데 근처 집들 단지는 대체로 평당 2, 3천만 원 수준인데 한덕수가 100억 정도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싸죠. 평당 5천에 내놨으니까. 정운찬이가 고등학교 때 한덕수 처남을 가정교사를 고등학생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자, 한덕수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는데 정운찬이도 거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운찬이가 한덕수를 소개해줬을 수도 있겠네요. 자, 좌우간 이렇게 가격이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또 한덕수가 고위 관료 때 이 집을 외국 기업, 미국 기업 두 곳에다가 빌려줘서 6억의 임대 수익을 얻었다. 청와대 비서관이고 통상교섭본부장을 하던 89년부터 99년, 그러니까 장인한테 사가지고 곧바로 10년을 미국 기업한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이 AT&T, 유명한 통신 기업이고, 하나는 엑슨모빌, 이 유명한 기름 회사죠. 그래서 이런 엑슨모빌 자회사의 종로 단독주택을 임대해줘서 해마다 6천만 원을 수익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제 다른 언론들 이야기는 총리할 때, 주미대사할 때 빼놓고는 살았다 했는데, 장인한테 넘겨받고, 그땐 장인이 살다가 이제 한덕수가 넘겨받았는데 바로 안 들어가고 89년부터 99년까지 자기 앞으로 등기 변경을 해놓고 10년 동안을 미국 기업들한테 연 6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때 6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지요. 자, 그래서 이 세계 최대 통신업체 AT&T하고 또 글로벌 정유회사 모빌, 엑슨모빌, 지금은 이 모빌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엑슨모빌 한국 자회사 엑슨모빌 코리아에
임대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도 이 사람이 2007년에 총리 후보자 때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종로 집에 10년 동안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6억 2천만 원에 임대를 해줬다고 자료를 보내줬지요. 자, 그랬는데 누구한테 집을 빌려줬느냐니까 당신은 말을 안 했는데 지금 글로벌 미국 기업이다. 자, 그때 미국 대기업에 임대할 때 한덕수가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지금 잘 들으세요.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외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통상 관련 굉장히 고위직이죠. 근데 이런 데 있으면서 외국 기업들이 처음에는 통신회사 AT&T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모빌 오일 코리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통상산업부에서 이 외국 대기업들을 그 한국하고의 이해관계에서 상대를 하는데 그 기업들에게 집을 임대하고 고액의 임대료 89년부터 99년에요. 연간 임대료 6천이라고 하면 엄청난 고액 임대료죠. 요즘에는 뭐 월세 몇 천도 있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고액의 임대료로 이런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죠. 한덕수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부동산을 통해 구했다는데 어떻게 부동산을 통해서 외국 기업 2개를 구해요?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한덕수 공직 은퇴하고 재산이 40억에서 80억, 실제는 80억이 아니라 100한 몇십억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한 100억에 내놨다고 합니다. 터가 좋은 집이래요. 시세보다 세게. 그리고 이제 한덕수가 통상 업무에 고위직 공직자로 있으면서 세계 굴지의 기업에 자기 명의로 된 집을 10년간이나 월세 6천씩 받으면서 빌려줬다. 이렇게 살아야 돈이 저래 많이 생기는가 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